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대선기간에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9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15일 국민의힘 경선 1차 컷오프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20%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는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지금 11명, 박찬주 후보가 중간에 포기해서 11명인데 그중에서 3명을 탈락시키고 8명을 2차에 올라간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발표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순위 같은 것이 또 실무진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일 바로 순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순위가 나올 텐데 1위, 2위는 아무래도 지금 2차, 3차 가면 모르지만 내일 당장 발표될 1위, 2위는 윤석열이나 홍준표, 홍준표나 윤석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내일 1차 컷오프를 앞두고 내일 성적표를 받는 날인데 성적표 받기 직전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른바 검찰의 이 사주 고발, 청탁 고발 사건, 이것에 대해서 검찰권의 사유하냐, 아니면 정치 공작이냐, 이것이 이 윤석열 쪽과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쪽과 좀 정권 쪽, 그러니 이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쪽과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날카롭게 공방을 주고받는 이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은 홍준표와 윤석열의 대결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홍준표와 윤석열의 대결로, 그러니까 내부 대결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간 딱풀에서 전해드린 대로 그때 8월 11일 날 롯데 호텔에서 박지원 원장 그리고 조성은 씨가 만났을 때 한 명이 더 있었다. 그것이 이 홍준표 캠프의 조직 1본부장 이필형 본부장이다. 그 이야기가 아침에 쫙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또 이필형 본부장이 반박을 하면서 윤석열 쪽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습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이 오갔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선제 공격은 윤석열 캠프에서 했죠. 공수처에 조성원 그리고 박지원을 고발을 하면서 성명불상자 1명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다른 캠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윤석열 캠프 안에서 흘러나왔고, 윤석열 후보 본인도 어제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내가 당 그리고 캠프에서 들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는 그 한 명이 누구냐 해서 이 당과 캠프에서 나왔으면은 누구라는 게 특정이 됐겠죠. 보도는 못하지만.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 이필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동석을 했다고 하더라. 자,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필형 씨는 이 전 여의도 연구원 아젠다 위원장을 했고, 그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아마 홍준표 대표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외곽 싱크탱크인 프리덤 코리아 프롬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홍준표 캠프에서 조직 1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홍준표를 보좌를 했다는 것이고, 자, 국정원 국내 정보 담당관 출신이다. IO라고 하죠. 국내 정보 담당관 출신인데 국회에 상당히 오래 출입을 한 인물입니다. 국회 주변에서는 다 압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이필형 본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일종의 찌라시에도 막 돌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되니 그 상황에서 일제히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두 사람이 동시에 아니 우리 둘만 만난 거다. 그리고 조성은 씨는 경호원은 몇 사람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두 사람이 이필형 이름을 먼저 꺼냅니다. 기자들이 나에게 이필형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필형이라는 이름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필형 씨는 강력히 부인을 합니다. 오늘 이필형 씨와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과거 국회에서 같이 했던 보좌관도, 서로 알고 지냈던 보좌관도 있고 기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필형 씨는 속아 웃을 얘기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내가 호텔에 안 갔다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다. 다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안 좋은 악재를 만나다 보니, 이 고발 사주 의혹, 안 좋은 악재를 만나다 보니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의혹을 처음에 제기한 쪽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쪽이 윤석열 캠프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아니, 그렇다면 지금 국회 주변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8월 11일 날, 그날은 박지원, 조성은이 만나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박지원이 그 이후에도 조성은과 만났다고 하고 자주 만났다고 하니 그러면은 제3의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국회에서 나옵니다. 8월 11일은 본인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을 하는데, 자, 그렇게 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8월 12일은 일단 제주도를 다녀왔고 8월 11일 날 조성은과 박지원이 만났죠. 나는 8월 12일 날 제주도를 다녀왔고 그 전날 8월 11일은 제주도에서 누구를 만날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제3의 장소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필영 씨가 조성은은 나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만나본 적도 없다. 그리고 박지원은 모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박지원은 내 휴대전화에 박지원 전화번호조차 없다. 조성은은 물론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회 주변에서는 이 말을 듣고, 아니, 국정원의 국회 출입 아이오, 국내 정보 담당관, 그래서 국회에 올해 출입을 했는데, 박지원과 면식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옵니다. 면식이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어떤 공작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죠. 증거도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서로 여론전을 펼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정보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이 소관기관이죠. 그래서 국정원의 과거에 저도 국회 출입할 때 보면은 국정원의 국회 출입 정보관들은 특히 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는 정보 가서 인사도 하고 정보위 위원들과는 친분을 많이 쌓습니다. 특히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를 출입한 국정원 출신 이필영 씨가 과연 완전히 모르는 사이일까? 서로 연락처도 없을까? 막 그런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자, 나중에 하나씩 다 이거 밝혀질 내용들이겠죠. 자, 이때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홍준표 캠프에 이필영 씨가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오늘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을 겨냥하는 것이죠. 참 잘못 배운 못된 정치 행태다. 누가 헛소문 퍼뜨렸는지 다 알고 있다.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 본인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진실을 감추려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야당 안에 암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이 이 정치 공작, 본인의 범죄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양쪽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캠프에서 동석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동석자, 우리가 이필영, 홍준표 캠프 이필영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다른 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재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김병민 대변인은 호텔, 식당 안과 주변의 CCTV 그리고 QR코드 다 증거 보전 신청을 해서 자료가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정면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공작 의혹 이것이 하도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내일 경선 1차 컷오프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전쟁에 가려져서 지금 엉뚱한 상황으로 가는 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박지원 원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또 이 윤석열 쪽, 홍준표 쪽 양쪽의 내전을 마치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나하고도 술을 많이 마셨다. 그리고
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 내가 지금 국정원장이라서 말을 못한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음포를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또 국민의힘 중에서 윤석열과 이 박지원 국정원장 또는 그 뒤에 문재인 정권이 있겠죠. 정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갈등, 다각적으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박지원 그리고 이 홍준표에게 협공을 일단은 당하는 그런 판세가 형성이 됐는데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윤석열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위를 하면은 홍준표가 1위로 하면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결과 발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1위가 누가 하고 2위가 누가 하는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완전히 이 판세가 상당히 그 흐름이 변할 수가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